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오늘은 치과 의사 선생님 강혁권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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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치과 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고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궁금해지는데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네. 네. 근데 혹시 치아 한 개가 경제적 가치가 얼마쯤 하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꽤 비쌀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의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 치아 한 개당 약 3,40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에. 와.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경제 활동을 모두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위아래 치아가 모두 28개인 거를 합하면 예. 무려 8억 원이 넘으니 어마어마하죠. 아파트 한 채네요. 예. 네. 이렇게 소중한 치아를 잃게 되면 예. 원 상태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가 소중한데요. 네. 오늘은 이 소중한 치아를 위해서 치아와 건강, 잇몸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28개 치아를 합치면 8억 원 정도의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예. 말씀을 아우, 해주셨는데 대단합니다. 예. 사실 잇몸병을 겪고 있는 젊은 층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잇몸병이 정확히 어떤 증상일까요? 네, 보통 풍치,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네. 치주염은 구강 내 세균이 입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치아 주변 뼈 조직까지 파괴하는 질환인데요. 화면 보시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균이 입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잇몸 근처에 있는 치아 주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치태가 쌓이게 되고 이게 치석으로 바뀌는데요. 예. 이 치석이 잇몸을 붓게 하고 이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뼈를 녹이게 됩니다. 아. 결국 치아는 흔들리게 된 다음에 네. 결국에는 저렇게 치아를 발치하게 될 수도 있는 아, 것입니다. 빠지네. 아. 아유, 심각해라. 그러니까 지금 치주염이 생기는 과정을 대해서 지금 설명을 아유, 해주셨는데 다 빠졌어. 어머! 아유. 심각하네요. 예. 잇몸 질환이 저렇게 굉장히 무섭군요. 치주염이 심한 환자의 사진인데 네. 심각하죠. 예,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아니 사실 실제로보다 화면으로 보니까 뭔가 크게 와닿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질환인가요? 네, 치주염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 한 번 이상 겪어볼 정도로 오. 흔한 만성 질환인데요. 네. 이 치주염이 굉장히 무서운 게 원래 치아가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입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뇌졸중이나 당뇨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2배에서 4배 정도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심하면 암까지도 진행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제 사실은 좀 피곤하거나 이러면 잇몸이 붓는 그런 가벼운 질병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무서운 병인지 몰랐거든요. 네. 예, 이게 뭐 몸이 피곤하면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네. 반대로 잇몸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아지는데 전신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예. 치주염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굉장히 작은 미세혈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주염이 생기게 되면 그 미세혈관의 혈류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는데 네. 화면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함께 보시죠. 뭐가 막 흘러내리네요. 실제 세균인가요, 네. 저게? 예,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몸속 여러 장기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네. 세균은 염증 내에서 직접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전을 만들어 가지고 혈류량을 감소시키기도 하는데 보시다시피 심장에 들어가서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심각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요? 예,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예. 뇌졸중이 일으키고요. 예. 음경동맥에 흐르는 혈류에 장애를 일으키면 발기부전을 일으키기도 아니, 합니다. 입 하나 아픈 거 가지고 되게 네. 심각한 병까지 네. 이어지네요. 예. 심각한 예. 정도일 것 같은데요. 치주 질환이 그러면은 당뇨와도 관련이 있단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 치주염은 특히 다른 여러 질환들도 많은데 당뇨병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네. 대한치주과학회에서는 일반 환자에 비해서 치주염 환자가 약 6배가량 당뇨 발병률이 높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네. 그 이유는 치주염이 조기에 치료가 되지 않고 만성으로 진행되게 되면 네.
췌장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커집니다. 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예. 혈당의 조절 능력이 전방위적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혈당이 사용되지를 못하고 계속 예. 몸에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당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럼 치주 질환인지 아닌지 가장 먼저 그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했던 잇몸이 곧바로 치주염이 생기진 않고 네. 치은염이라고 부르는 다소 약한 아. 염증이 생겼다가 치주염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네. 이 치주염과 치은염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1번. 일단 예. 잇몸색이 붉은 빛으로 변했다. 또 아프지는 않지만 간지러운 느낌이 든다. 아하. 잇몸이 자주 붓는다. 네. 또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노란색 물이 나 나온다. 피 나는데. 치아가 흔들린다. 혹시 두 MC분들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저는 피는 좀 나는 것 같아요. 양치할 때마다. 예. 저는 가끔 간지러울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보통 1번, 2번은 예. 치은염에 해당되는 증상이고 아, 붉은 빛이나 아까 간지러운 느낌. 3번, 4번, 5번이 모두 나타났을 때 치주염인데 아. 치은염의 경우 잇몸이 정상적인 색깔은 핑크빛인데 예. 붉은 빛으로 변합니다. 예. 그리고 약간 아프다기보다는 간지럽다는 느낌이 아. 들고요. 이게 치주염으로 변하게 되면 네.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고 노란색 고름이 나옵니다. 아. 심하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기까지 하는데 예. 사실 치아가 흔들린다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본인이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직접 거울을 보고 해당 치아를 손으로 만져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치아랑 비교를 해봐서 실제로 움직이면 치주염에 해당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치주 질환을 이제 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을 하는 좋은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은염, 치주염 둘 다 구강 내 세균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결국은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음식물을 섭취한 뒤에 바로 양치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양치죠. 양치질을 하는 시간보다도 사실은 양치를 정말 제대로 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어. 양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 칫솔질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칫솔질 선택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예. 지금 바로. 지금 역시나 이 주머니에서 지금 이가 나왔어요. 네. 이제 예. 칫솔 선택을 할 때 네. 칫솔 기준은 두 가지인데 칫솔 모의 사이즈와 칫솔 모의 종류입니다. 네. 보통 이제 칫솔 모의 사이즈는 자기 앞니 2배 정도 되는 사이즈를 고르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칫솔 모의 좀 종류는 들어주시겠어요? 네, 칫솔 네. 모의 종류는 잇몸이 많이 내려가서 치아가 시린 경우 네. 미세모를 쓰는 게 좋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일반모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모. 네. 그리고 이제 양치질을 할 때 그냥 저희가 보통 이렇게 빡빡 닦잖아요. 네네. 그렇게 닦지는 않고 네. 실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칫솔모가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들어온다는 저렇게. 느낌이요. 네. 아. 이유는 성인 충치나 치주염 같은 경우는 이런 치아 바깥에 보이는 부분에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치아 사이 이 안 보이는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에 예. 이 부위를 굉장히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꼭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셨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양치를 꼭 다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나저나 저는 요즘에요 이가 좀 찌릿찌릿하고 가끔 시린 것 같다는 치주염이에요. 예. 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칫솔이 잘못됐나 싶어서 칫솔을 바꿨거든요. 근데 혹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걸까요? 찌릿찌릿한 이런 것들. 예. 일반적으로 잇몸 시림 증상은 저희 치과 의사들도 예전에는 뭐 잘못된 칫솔질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 치아도 마치 자동차 타이어처럼 수명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주행을 하면 할수록 타이어가 닳잖아요. 네. 예. 똑같이 치아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치아의 목 부분이 휘어지게 되면서 그 부분에 치질이 떨어집니다. 아. 이게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부르고요. 예. 이 치경부 마모증이 치아 시림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네. 이 마모된 현상을 조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속히 내원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우리 치아가 타이어에 비유되니까 참 슬프기도 한데 아무튼 그 요즘에 우리 치아를 타이어처럼 교체하는 그 임플란트
이게 또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참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네.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임플란트 상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재료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무조건 수입산 임플란트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예.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산이 됐든 수입산이 됐든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 환자의 상태를 또 잘 봐야 되고요. 네.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와의 어떤 뼈 상태라든가 잇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임플란트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치료가 다 뭐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임플란트가 완료된 시점이라도 이 구강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수명은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기 검진도 하고 스케일링도 하고 필요하면은 잇몸 치료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울러서 임플란트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임플란트 한 치아보다도 결국 다른 치아들, 남은 치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치아의 잇몸 관리라든가 어떤 음식물을 좀 가려 먹고 양치를 굉장히 꼼꼼히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끝으로 평소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습관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네. 양치를 5번을 해야 되고요. 5번이요. 잇몸 마사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잇몸 네. 마사지. 1년에 꼭 한 번은 스케일링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들어볼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양치를 왜 하루에 5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양치를 5번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 예전에 333 법칙이라고 네. 해서 예. 하루에 3번 양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충치나 치주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세균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양치를 해주는 건데 네.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구강 내 정상 세균이라는 게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밥을 먹고 양치를 했다 할지라도 네. 주무시기 전에 양치를 한 번 더 하고 주무시는 동안 또 세균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제는 5번 하루에 양치를 해야 된다라는 설명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강혁권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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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